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일상적인 자기 존재, 즉 세인에 대해서 읽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근대적인 주체 이해로서는 나는 나라고 하는 칸트의 선언적 통각 같은 것으로서는 일상적 현존재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이데거는 말했죠. 과연 하이데거는 일상적 현존재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계속 한번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172쪽 26절부터입니다. 타자의 공동현존재와 일상적 공동존재. 일상적 현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현존재가 우선 대개 그 속에서 자기를 유지하고 있는 바로 그 존재 양식의 분석에서 얻어져야 한다. 현존재의 모든 존재 양상은 세계의 존재라는 현존재의 근본 틀에 의해 함께 규정되므로 우리의 탐구는 이 세계의 존재의 오리엔테이션을 취한다. 진술한 세계의 설명을 통해 세계의 존재의 여타, 세계 이외의 구조기기들도 이미 시야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한 말이 정당하다면 그 설명을 통해 누구인가의 물음에 대한 대답도 어떤 방식으로든 마련되어 있음이 틀림없다. 하이데거는요, 일상적 현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상적 현존재를 분석할 때도 저 세계의 존재라고 하는 현존재의 근본 양식에 비추어서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어쩌면 저 세계의 존재의 양식, 그리고 세계 내 존재, 그리고 세계 내 존재의 양식으로 존재하는 존재자, 즉 현존재를 이야기할 텐데 이 세 가지의 구조 계기를 통해서 분석할 때 현존재가 제대로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말을 하네요. 가장 가까운 환경세계, 예컨대 수공업자의 작업세계를 기술했을 때 작업 중에 있는 도구와 함께 제품을 사용물로서 규정하고 있는 타자들도 함께 만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용제자의 존재 양식, 즉 용제자의 적재성에는 그 용제자가, 즉 제품이 그의 몸에 맞게 재단되어야 할 가능한 착용자에 대한 본질적 지시가 숨어 있다.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재료를 보면 재료의 생산자와 공급자를 봉사를 잘하는 자 또는 잘못하는 자로서 만나게 된다. 예컨대 우리가 교회에 나가 들밭을 따라 걷게 되면 그 들밭은 잘 손질된 누구의 밭으로서 드러난다. 이용되고 있는 책은 누군가에게서 산 것, 누구로부터 기증받은 것 등등이다. 강가에 정박해 있는 보트는 자체적으로 있으면서도 그것을 타고 저어가려는 어떤 지인을 지시하고 있으며 낯선 보트라 하더라도 역시 타인을 지시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존재를 분석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세계 내 존재의 양식을 바탕으로서 이해해야 된다, 분석하고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첫 번째 존재자들을 뭐라 그랬죠? 네, 하이데거는 용제자, 즉 도구로서 만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 용제자들을 분석함으로써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현존재들을 만나고 있는지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용제자를 분석해 보니까 용제자는 언제나 어떤 현존재를 지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용제자, 즉 제품이요, 상품을 보면 그것을 사용할 사람, 누가 사용하는지 이미 다 지시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옷 같은 경우에도요, 이 옷을 입을 사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의 체형에 맞추어서 옷을 만들겠네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유럽에서는 인기 있는 차종인 해치백이 딱히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있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세단이나 혹은 SUV 같은 게 인기가 좋죠. 그런 것들도 보면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이 제품을 사용할 혹은 이용할 그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단순하게 제품에 사용되는 그런 방향만 보고 할 수 있냐? 꼭 그것도 아닙니다. 이 제품을 만든 이 생산자들을 우리는 당연히 그 제품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상품으로서의 용제자들을 통해서만 다른 현존재들을 만날까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교회에 나가 잘 정돈된 화단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기르고 있는, 가꾸고 있는 어떤 밭이나 농 같은 걸 보더라도 우리는 저것을 가꾸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죠.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제 운전을 하면서 도로를 지나갔는데요, 그 도로의 가로수는 플라타너스였는데요, 너무 반듯하게 예쁘게 조경을 잘했더라고요. 하이데거가 예를 들고 있는 저 낯선 보트에게서도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환경세계에서 막연한 전제자와 같은 그런 현존재를 만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이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환경세계에 용제적 도구 연관에서 만나는 타자는 우선 전제적으로 있는 사물에 덧붙여서 생각된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 사물이 타자에게도 용제적인 것으로 되는 그런 세계에 입각해서 만나는 것이고, 그 세계는 처음부터 이미 언제나 나의 세계이다. 이제까지의 분석에서는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는 것의 범위는 우선 용제적 도구 또는 눈앞에 현존하는 자연, 즉 비현존재적 성격을 가진 존재자에 제한되었다. 이 제한은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필요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는 타자의 현존재의 존재 양측이 용제성이나 전제성과 구별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현존재의 세계는 존재자를 개연한다. 이 존재자는 도구나 사물 일반과 구별될 뿐더러 그 존재 양식상 그 자신 세계 내 존재 방식으로 현존재로서 세계 내에 있으며, 그 세계 내에서 동시에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만나는 것이다. 이 존재자는 전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용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며 개연하는 현존재의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존재한다. 그것은 현존재와 함께 존재한다. 무릇 사람들이 세계를 세계의 내부적 존재자와 동일시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언필칭 세계도 현존재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 용제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거나 생각하는 그런 현존재들 보게 되면요, 결코 전제적으로 혹은 사물의 속성 같은 걸로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이데거는 지금까지 우선 용제자를 분석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주어진 세계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세계 내 존재적으로 살고 있는지 분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설명을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개연하는 세계에서 이렇게 다양한 용제자나 다른 현존재들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로 다니는 그 길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가게라든지 아니면 보도블럭이나 가로수를 만나는 거죠. 저도 주로 자주 다니는 그 가로수를 보고요, 앞에서 예를 들었거든요. 내가 다니는 학교나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일터 자주 가는 카페나 장을 보러 가는 곳,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느 세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현존재도 똑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개연하고 있대요. 자신을 보여주고 있대요. 저 사물들처럼 현존재는 단순히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는, 눈앞에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세계를 개연하듯이, 열면서 밝히듯이 다른 현존재도 각자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열면서 자신의 세계를 개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현존재는요, 함께 현존재하는 그런 존재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세계를 개연하고 열어 밝히듯이 다른 사람들도, 다른 현존재들도 그렇게 각자 자기의 세계를
열어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계는 사물들의 총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사물들하고 세계하고 동일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계랑 동일시 한다고 하면 세계도 현존제이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현존제 없는 세계는 존재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을 테니까요. 과거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인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내가 구체적인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과거의 인물들이, 과거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치나요? 그런 것들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들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 온전히 내 세계로 드러난다, 이런 의미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요.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